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노화도 많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광고를 해서 혹해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함량 미달이고 효과 별로 없고 돈만 많이 쓰고, 제가 500원짜리 영양제를 얼굴에 테스트를 하고 공유를 했었던 정말 천연 항산화제 중에서 정말 특이 성분으로 상당히 고가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함량이 높은 제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의 수백 배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실제로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꾸준히 하시면 동안에 좀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피부가 그냥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게 된다면 보통은 수분부터 날아갈 거예요. 그럼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우리 피부는 노화가 되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고 콜라겐을 더 빨리 소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줘야 되는 어떤 성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크림만 발라서는 우리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크림은 그냥 덮어주는 유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놓고 랩을 씌워놓지 않으면 음식이 건조해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랩으로 덮어주는 게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촉촉한 게 뭔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뭐 에센스나 세럼이나 앰플이나 스킨이나 이런 수용성 성분들을 꼭 안쪽에다가 침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유분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기능,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부 노화를 억제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로에는 정말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알로에 기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정하면 알로에 딱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났다, 뭐 아니면 피부가 많이 예민하다, 피부에 열을 좀 받았다, 그랬을 때 뭔가 쿨링을 해주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알로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분 자체가 거의 대부분 95% 이상으로 다 대부분 돼 있잖아요. 어떤 화학 성분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분 공급이라는 측면인데, 수분 공급을 잘 해주는 성분이라서 보습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보습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피부가 하얘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광 주사 맞거나 리쥬란 주사 맞으면 수분이 그쪽으로 몰려들게 되죠, 인위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피부가 하얘지는 것처럼 알로에 젤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피부 톤이 좀 더 맑아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피부 재생을 들 수가 있어요. 피부 재생하면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우리 피부에 유효한 아미노산을, 펩타이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균 작용, 항염 작용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데 알로에 겔 바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진정도 되고 염증도 좀 억제하고 그런 기능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다만 너무 심한 염증성 여드름은 알로에 겔 바르면서 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서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렴하고 아주 순수 성분인 이 알로에 젤 어떻게 집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방법은 알로에 베라 젤이랑요, 그 다음에 꿀을 한 티스푼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도를 좀 맞춘 다음에 피부에다가 저녁에 발라주시면 좀 더 상처 회복도 더 좋고, 그 다음에 피부 재생도 좋아서 오늘 당장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00원짜리 영양제를 얼굴에 바르는 걸로 한번 또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비맥스 MG 액티브 연질 캡슐이라는 영양제를 제가 얼굴에 테스트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었던 건데요. 연질 캡슐은 사실은 정말 다양한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갑자기 얼굴에 사용을 테스트를 해본 거는, 그 메인 성분이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에요. 그 성분은 사실은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 E로 변환이 됩니다. 이 연질 캡슐에는 비타민 E가 토코페롤 아세테이트가 500m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반 화장품의 수백 배 정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 중에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성분이 있는데, 오리자놀이라는 게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자놀은 우리가 쌀겨유 추출물이에요. 쌀뜨물로 얼굴 씻으면 피부 하얘진다, 이런 말 속설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효과가 있는 얘기입니다. 쌀겨유에는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오리자놀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실제로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천연 항산화제 중에서 정말 특이 성분으로 상당히 고가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함량이 높은 제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영양제에는 5mg이나 들어있어요. 0.5%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얼굴에다가 바르면 되게 오일리한 성분이다 보니까 되게 유분막이 강하게 씌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피부는 많이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그런 피부가 아니라면 충분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복용을 할 때도 임산부, 수유부 등도 다 복용을 해볼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정말 무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피부의 재생이나 피부 미백이나 피부 보습이나 피부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캡슐을 다 짜서 거기다가 우리 보습 크림 있죠, 재생 크림, 그런 거 에스트라 크림이라든지 그런 거랑 같이 해서 1대1로 해서 농도를 맞춰보세요. 혼합을 해서 얼굴에다가 도포를 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도포를 한 다음에 씻어내고 얼굴을 보면 얼굴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져 있고 피부 장벽이 훨씬 더 편안해져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테스트했을 때 씻을 때 좀 힘듭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열심히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일이다 보니까 평소에 클렌징 오일 하는 거에 한 2-3배 정도 해서 충분히 유화를 해서 씻어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녹차 클렌징을 한 번 더 해주고 있어요. 우리 녹차도 이제 폴리페놀의 성분으로 피부의 트러블도 완화시키고 피부 재생이나 피부 미백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폼 클렌징, 이렇게 하면 정말 피부가 좀 더 투명해져 있고 즉각적으로 좀 화사해진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성 피부,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요, 과도한 사용을 했을 때는 좀 모공이 막히거나 이제 피지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클렌징을 잘 해주시고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민감성 피부인 분들도 나는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다가 살짝 패치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세라 써마지 하면 피부 좋아진다, 얼굴 리프팅 된다, 그래서 엄청 예뻐진다, 연예인들도 다 한다 했는데 피부가 그닥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지는 분들 있죠.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피부 안쪽에는 지방이 있고요, 지방 아래쪽에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근육도 늙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이렇게 처지는 거는 지방도 빠지지만 이제 뼈에 달라붙어 있는 가장 첫 번째 내용물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도 작아지고 근육도 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늙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울서마지를 해서 겉표면만 타이트닝 해줘봤자 근육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눈꼬리도 이렇게 처져 보이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처져 있죠. 입꼬리도 이렇게 처져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동안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은 근육을 재활하는 PT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해주면 표정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는 인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크게 2가지 운동을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근육은 첫 번째는 대광대 근육이라는 근육인데요. 대광대근은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대가 승천하도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광대 승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웃었다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건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광대가 승천할 수 있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웃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광대근이 그때 바짝 수축을 해서 근육에 힘이 많이 실리게 돼서 그쪽 근육이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눈 하늘 위로 치켜뜨는 운동입니다. 눈꺼풀 올림 근육이라는, 여기 눈꺼풀에, 여기 눈썹과 눈꺼풀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근육인데요. 그 근육이 힘이 떨어지면 눈매가 떨어지고 눈꼬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손을 살짝 얹어주세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이 상태에서 눈꺼풀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꺼풀의 힘이 강하게 수축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3분 정도 시간 나실 때 활짝 이렇게 웃는 거랑 눈꺼풀 이쪽 위로 웃는 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 그래도 훨씬 더 표정이 많이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지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동안 운동 크게 두 가지, 광대 승천 운동, 그 다음에 눈꺼풀 하늘 위로 치켜뜨기 운동 꾸준히 하시면 동안에 좀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뭐 되게 화제가 됐던 화장품들 많았잖아요. 뭐 리들샷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 20% 제품, 이런 되게 고함량의 고기능성 제품들을 한 번에 딱 바르고 피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접촉성 피부염 돼서 병원에 막 우후죽순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많이 팔렸다고 해서 내 피부에도 무조건 좋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너무 급발진하시면 안 되고요. 저단계 저용량부터 조금씩 익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꼭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성분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 첫 번째 5칸 안에 드는 그런 성분들이 메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화장품 보면은 한 30-40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 마스크팩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끝단에 있어요. 그런 경우는 0.00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광고를 해서 혹해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함량 미달이고 효과 별로 없고 돈만 많이 쓰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성분이 몇 % 들어있는데 그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사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화장품을 바꿀 때 요령이거든요. 화장품 바꾸실 때 라인업을 쫙 바꿔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이제 내원을 하시면 대체 어떤 제품이 원인이었을까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서 보수적으로 한 개씩만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성분이 나한테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안 맞으면 중단하면 되니까요. 바꾸실 때도 이런데 좀 더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며칠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 정도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 보이는 스킨케어 하면은 일단은 클렌징 방법부터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한다는 건데요. 클렌징 오일 중에서도 제가 우리 내원하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한스킨 제품의 오일 클렌징인데요. 한스킨의 오일 클렌징 제품은 3가지 라인업이 돼 있어요. 아하가 있고 바하가 있고 파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성분은 내 피부가 진짜 거의 귤 껍질이다. 피지 엄청 많이 나오고 여드름도 가끔 올라오고 이런 분들은 아하 성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도 좀 많고 너무 오일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성 피부다 이런 분들은 바하 성분이 이제 피지를 녹이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바하 성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건성 피부고 많이 건조하고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자극이 좀 많다 이런 분들은 파하 성분이 가장 예민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파하 성분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보통 5, 60대 분들은 많이 건조하시고 많이 이제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파하 성분의 오일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면 비교적 자극감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피부 오일 클렌징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좀 피부가 민감하고 자극이 되고 좀 붉어지고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계속 오일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오일 클렌징을 멈추고 그냥 폼 클렌징으로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생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피지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파하보다는 바하 성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피부가 많이 조금 예민하다 아니면 평소에 데일리로 쓸 때는 파하를 써요.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 때 바하하고 파하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그날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오일 클렌저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피부가 정말 많이 예민하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스킨케어 좀 설명드릴 건데요. 보통은 그냥 비타민C, 페룰릭 엑시드 바를 때도 있지만 좀 많이 건조하다 할 때는 스킨 토너 같은 걸 좀 바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에스트라의 하이드로 에센스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센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스킨으로 사용을 해요. 약간 더 이제 조금 점성이 있는 스킨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침투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스킨 솜에다가 걔네들을 이제 적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다가 걔네들이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좀 급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두드려서 여러 번 롤링을 하면서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비타민 C 페룰릭 엑시드를 발라주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스킨 스티커즈의 비타민 C 페룰릭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는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나 비타민 C 농도가 15%고 상당히 흡수가 잘 되는 제형으로 개발이 됐어요. 하지만 단점은 금액이 좀 비싸요. 30ml 기준으로 한 20만 원이 넘어가서, 그래서 C 페룰릭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리뷰 보시고 국내 제품도 요즘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을 할 때 재생크림을 꼭 빠뜨리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재생크림 하면은 피부과에서 처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재생크림이 있는데요. 라로슈포제의 비타민 B5 밤이라는 제품이에요.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판테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비판텐 크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명 국민 기저귀 연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 기저귀 발진 있을 때 바르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팔자주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입가주름이라든지 이런 데 피부 장벽 강화해서 주름을 억제하는 용도로 아이크림이나 링클 크림으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용량도 너무 작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재생크림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라로슈포제 비타민 B5 크림이 이 비판텐 크림과 동일한 판테놀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좀 용량도 많고 가성비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데일리로 화장품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편의성도 좋아서 이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마무리 크림에서 뭐 그냥 수분크림 뭐 아무 크림이나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기왕 크림을 바를 거면은 좀 더 재생 기능이 있는 크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환절기 때는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노화도 많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일리로 조금씩 다시 재생을 해놓는다면 조금 더 천천히 늙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케어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르면 피부과에 안 온다라고 피부과 의사들한테 알려질 정도로 피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고요. 미백 기능도 있고 주름도 억제하고 세포가 늙지 않게 항산화 기능도 있고, 피부에 안티에이징에서 가장 필요한 특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크림 단계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 매일매일 적용을 해보시면 그래도 피부과 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실루엣 클리닉의 김보선 원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공이라고 하면은, 모공은 털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 구조물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모공 옆에 피지샘이 매달려 있거든요.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 피지가 모공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모공에서 피지 분비가 계속 쓰이게 되면서 그 터널이 점차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모공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지성인 분들, 여드름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모공이 이제 어렸을 때도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더 모공이 신경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햇볕도 보죠, 스트레스도 받죠, 세포 노화도 되죠. 거기 안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모공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 밭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면 모공도 탄력 없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결국 주름에 맞춰서 가로 모공이나 세로 모공 이런 식으로 모양이 더 물방울 모양으로 길어지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그 모공이 훨씬 더 커 보이게 되고 더 못생겨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 모공이 좋아지려고 집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바르면 모공이 좋아질 거야 하는 광고로 해서 어떤 제품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코팩이라든지 되게 강하게 스크럽을 하신다든지, 이런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모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잠깐 뭔가 좋아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피부에 자극이 되어서 모공이 점차적으로 벌어지게 되거나 피부 장벽이 더 약화돼서 더 좋아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분들을
상담을 제가 많이 받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일상 생활 습관에 관련된 건데, 클렌징이 잘못된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세안하시냐고 제가 모공이 고민되신 분들에게 대부분 다 물어보면 다 방법이 다르세요. 그래서 이중 세안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 세안도 이제 클렌징 밤으로 하시는 분들 있고, 워터로 하는 분 있고, 밀크로 하는 분 있고, 그냥 폼 클렌징 세안 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세안 습관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라든지 모공 속에 이제 피지가 끼면서 피지가 딱딱해지면서 걔네들이 공기 중으로 산화돼서 노출되게 돼서 까맣게 그 피지가 보이는 상황이 지금 블랙헤드인 거고요. 걔네들이 각질이 덮여서 이렇게 볼록 이렇게 여드름처럼 솟아나와 있는데 염증은 아닌 상태, 그게 화이트헤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모공을 점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공이 그렇게 확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모공이 발달되신 분들은 지성 피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광노화라고 하죠. 일반 피부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게 되면 결국은 또 노화가 되면서 모공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 특히나 모공 확장증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자외선 차단제에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운동하시고 선택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에스트라 더마 UV 프로 제품인데요. 이지 워시 타입의 무기자차 선크림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저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가 되는 화학 성분으로 이제 피부에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피부에 흡수가 되고 거기에서 화학 성분이 이제 그거를 흡수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건데, 좀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유기자차에 좀 이렇게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기자차는 피부에 벽돌을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이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점은 발랐을 때 바로 효과가 생성이 된다.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바르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를 쓰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 하지만 무기자차는 또 백탁 현상 그리고 발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어떤 백탁 현상이라든지 유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또 세 번째 장점은 이지 워시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지 워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오일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도 폼 클렌징으로도 이 자외선 차단제가 잘 씻겨 나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갑자기 블랙헤드를 보고 거울 보고 쭉 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억지로 일부러 이렇게 밀어서 짜게 되면 결국은 모공에 손상을 입히게 돼서 결국 재생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팩이라든지 너무 심한 스크럽을 한다든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모공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공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메이크업 안 지우고 이런 분들 정말 취약하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모공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경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자꾸 덧바르시거나, 그리고 자기 피부는 피지가 많은데 바셀린이라든지 무슨 오일 종류를 계속 덧바르신다거나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좋지 않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5가지 글자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피자오레비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피지 생성을 줄여주고 피지샘을 잘 청소하자인데요. 자, 피지 생성을 어떻게 줄여주냐.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음식 자체를 조금 줄여서 드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버터라든지 크림 종류의 음식들이라든지 이제 올리브오일이나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씨 오일 뭐 이런 걸로 조리된 음식들, 그런 것들 좋지 않겠고, 당연히 곱창이나 삼겹살, 등심 이런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일단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지샘 잘 청소하기 클렌징 오일로 씻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피지샘의 농도와 클렌징 오일의 농도가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워터로 하면 오일이 잘 안 닦여요. 밤으로 하면 너무 딱딱해서 녹이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이에 성급하게 씻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일은 오일로 상대를 해야 오일을 씻겨 내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적합한 클렌징 오일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자오레비의 두 번째, 자인데요. 자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기입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게 되면 광노화에 의해서 모공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지는 것은 우리 피부 나이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3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바르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침에 열심히 바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보통은 자외선 차단제는 3시간에서 4시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절기 그리고 봄 이럴 때는 아침에 출근할 때 바르고 그 다음에 점심에 한번 바르고 오후에 퇴근하시기 전에 한번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자오레비 중에서 O인데요. O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일 클렌징이에요. 오일 클렌징은 어떻게 씻느냐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마른 손으로 클렌징 오일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롤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물을 부으시면 안 되고 물을 살짝 손가락을 적셔서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이제 내 피부의 오일과 그 우리가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 모공 속으로 클렌징 오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고요. 자, 세 번째는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거기까지가 클렌징 오일의 첫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폼 클렌징까지 해서 이제 클렌징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피자오레비 중에서 레인데요. 레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의약품으로 얘기하면 뭐 트레티노인이라든지 디페린 겔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종류가 레티놀인데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유도체로 우리 피부에 흡수가 되면은 피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고요. 미백 기능도 있고 주름도 억제하고 세포가 늙지 않게 항산화 기능도 있고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게 항염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있어서 예전에 바르면 피부과에 안 온다라고 피부과 의사들한테 알려질 정도로 우리 피부에 안티에이징에서 가장 필요한 특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피지 생성도 많이 억제하고요. 모공이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가를 톡톡히 해내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자오레비 중에 5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어떤 거 바를까?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이런 성분을 피부에 바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비타민 C, 페룰릭 엑시드라는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의 지질 친화도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산성 pH 2에서 5 정도 사이에 돼서 우리 피부에 좀 더 흡수도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비타민 C의 어떤 가공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성분이 가장 우리 피부에 비타민 C 흡수도를 올려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홈케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피자오레비로 다시 한 번 더 정리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정리 내용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티바 A는 현재 단종되었고요. 1세대 트레티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는 3세대, 4세대 레티노이드를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는 디페린 겔 0.1% 제품이 나와 있고요. 디페린 겔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인데 발랐을 때 상당히 자극감이 없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피부가 많이 예민하거나 자극을 많이 느끼거나 그리고 건조하신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레티노이드로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세대 아크리프 크림 같은 경우는 안티에이징을 목적으로 해서 요즘에 처방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좀 장기간, 좀 자극 없이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세대, 4세대 레티노이드를 피부과나 이런 가까운 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밤에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처음 스타트할 때는 면봉머리 기준으로 해서 면봉의 반개 2분의 1 사이즈만 조금만 발라서 이제 예민한 부위를 피해서 이쪽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발라보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은 일주일 단위로 면봉머리를 하나로 이제 증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디페린 겔은 면봉머리 2개까지도 증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발라야 되냐 되게 질문이 많으신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크림 단계에서 바르시면 되세요. 내 피부가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습이나 재생 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레티놀을 바르시면 되고요. 좀 덜 예민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습 크림에다가 레티놀을 섞어서 이렇게 혼합을 한 다음에 피부에다 바르시고요. 여드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안티에이징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크리프 크림이 좀 더 적절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크리프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원펌프 사용이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양인 피부에는 조금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요. 2분의 1 정도만 펌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레티노이드 크림 단계에서 소량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적응이 됐다 하면은 이제 추후에는 조금 더 이제 원펌프까지도 증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미 억제시킬 수 있는 연고는 이미 기미가 자리가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능성 성분을 써도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를 못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에서 처방전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 피부과에서 처방전 받는 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 가셔서 하이드로키논 들어가 있는 연고를 처방을 받으시면 되는데 저농도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히드로키논은 가장 낮은 농도의 연고는 2%의 멜라토닌이라는 동화제약 제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히드로키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농도부터 접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멜라토닌 먼저 발라보시고 적어도 한번 스타트를 하면 2달에서 3달 정도는 좀 바르셔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좀 범위가 넓거나 좀 더 기미가 생긴 지 오래되셨거나 고착화되신 분들은 좀 더 농도를 높여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4% 멜라노사 크림도 있고요. 도미나 크림 많이 들어보셨죠? 태극 제약 제품인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까만 통에 들어있어서 어머님들 많이 바르셨었는데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르시면 그래도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만 바르셔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씻어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는 이제 좀 더 이거보다 더 좋은 성분, 좀 더 효과적인 거, 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처방전이 좀 필요한데요. 멜라논 크림이라고 제가 처방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멜라논 크림은 히드로키논이 좀 더 높아요. 5%까지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기미가 좀 고착화됐고 우리가 병원에서 피부과 치료받자니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이런 분들은 그 연고를 한 3개월 정도 발라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좋은 영양제 원장님 뭐 드시냐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콜라겐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초저분자 콜라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500kDa 미만의 정말 초저분자의 콜라겐을 액상형으로 저는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 플러스 하나 더 필요한데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하고 콜라겐은 적어도 피부의 탄력과 피부의 미백, 피부의 주름 이런 거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먹고요. 이 두 가지 성분은 피부에만 필요한 성분이 아니에요. 콜라겐이나 비타민은 혈관이라든지 우리 인체 내의 장기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아팠을 때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건강한 상태일 때 예방적으로 먹는 목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게 콜라겐이랑 비타민 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처음에 간단하게 물 세안을 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피지가 좀 있거나 좀 그러면 폼 클렌징, 약산성으로 세안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비타민 C, 페룰릭 액시드를 얼굴에다가 스킨 단계에서 많이 침투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르고 착 하고 다른 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적어도 1분 정도는 시간을 둬요. 근데 너무 바쁘면 다른 볼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넉넉히 바르고 다른 볼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전 아침에는 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좀 바르고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미백도 도움되고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되고 트러블 억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유익한 성분이거든요. 그럼 어떤 제품 사용하냐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한율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고농축 들어가 있는 세럼을 바르기도 하고 거기에 수아비스의 브릴리언트 에센스 세럼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크림 발라야 되잖아요. 크림은 저는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발라요. 그래서 판테놀도 비타민 B5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처나 피부염이나 이런 걸 예방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습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판테놀을 쓰는데 제품은 라로시포제의 비타민 B5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많이 바릅니다. 정말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더 많이 짜서 얼굴에 바르고요. 나머지는 또 조금 더 짜서 손등이랑 이제 넥 쪽에다가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타임에 아무것도 안 바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 피부는 정말 얇고 건조한 피부라서 중간중간에 저는 비타민 C 페룰릭 액시드를 작은 이제 차광된 공병에다가 좀 덜어가지고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요. 한 3시간에 한 번 정도는 피부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고 좀 침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뭘로 좀 덮어줘야 되잖아요. 유분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일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를 좀 뿌려줘서 얼굴을 좀 이렇게 다시 유분막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케어가 또 좀 다른데요. 나이트 케어는 저는 레티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스킨이라든지 뭐 에센스 이런 것들은 좀 순한 것들 위주로 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그리고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좀 기능성 성분이 아침에 썼다면 저녁에는 그 녀석들을 좀 배제하고 써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레티놀까지 같이 쓰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생기고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흔하거든요. 뭐 히알루로닉 액시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더 순한 것들 있죠. 세라마이드라든지 그런 보습 성분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 크림 단계에서 레티놀이랑 판테놀, 라로슈포제 B5 밤을 다시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넥 케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넥 케어에는 저는 트레티노인이나 레티놀 가지고 계신 것들이랑 라로슈포제 B5 밤이랑 그거 2개를 섞어주세요. 섞어서 목에다가 이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넓게 목 뒤에까지 잘 꼼꼼히 이렇게 세로결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좀 발라주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목주름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 매일매일 적용을 해보시면 그래도 피부과 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얼굴 씻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클렌징만 잘해도 우리는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 피부의 손가락은 그런 괴물 같은 엄청 큰 존재감이에요. 이걸로 빡빡 문지르면 포크레인으로 밭을 막 긁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제 세안을 할 때 정말 TMI라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 중요하다. 약간 생크림을 얼굴에 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더 피부과에 덜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중년분들이 세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클렌징이었어요. 클렌징을 잘하니까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대로 된 클렌징을 연구를 했었었고,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클렌저가 어떤 건지 그것부터 찾아내는 게 가장 피부가 좋아지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만 잘해도 우리는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분들 보시면 어떻게 씻으세요? 라고 하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얼굴 씻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되면 피부가 그때는 좋아지게 느끼죠. 촉촉하고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지고 때가 깨끗하게 이렇게 다 씻겨 내려간 것 같고, 사실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불필요한 각질층은 4주 간격으로 자연적으로 세안하면서 젠틀하게 정말 자극 없이 벗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뜨거운 물로 세안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씻게 되면 이 각질층이 다 벗겨져 나가게 돼서 정말 벌거벗은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뜨겁게 오래 세안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빡빡 문지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한 진동 클렌저를 쓴다든지 떼수건으로 민다든지 손으로 빡빡 문지르면서 씻는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우리가 크게 걸리버 여행기에서 보면 일반 사람들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큰 괴물이 딱 이렇게 오면 엄청나게 큰 존재감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손가락은 그런 괴물 같은 엄청 큰 존재감이에요. 이걸로 빡빡 문지르면 포크레인으로 밭을 막 긁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피부에서는. 그래서 손을 씻을 때 손이 다을똥말똥하는 거품위를 지나가듯이 그렇게 세안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물리적으로 마찰을 해서 씻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다 씻고 나서 바로 제품을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씻고 나면은 이제 수분이 피부에 있잖아요. 그럼 수분은 증발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따라서 증발이 되면서 훨씬 건조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즉시 수분을 다시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때 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집어내듯이 이렇게 수분을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 상태에서 다만 먼지가 없는 수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막을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분막으로 덮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비누, 특히 아버님들 비누 세안 많이 하시잖아요. 비누 왜 좋아하실까요? 씻고 나면 개운하니까 정말 잘 닦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누는 정말 강력한 세정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노폐물이라든지 피지라든지 이런 걸 짧은 순간에 정말 잘 씻겨내려주게 하는 그런 좋은 성분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좀 비누로 세안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 중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비누가 우리 피부에 있는 지방산이라든지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인지질막에 있는 그런 지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방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약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분들, 특히나 여드름 있거나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고 더 자극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 우리 보호 물질들, 천연 피부 구조 물질들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누로 세안하시는 건 좋지 않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pH로 얘기하면 4.5에서 5.5 정도 유지하고 있는 약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누는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pH로 얘기를 하면은 pH 7에서 pH 9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강알칼리성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약알칼리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가 건강해지지가 못하면서 갑자기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뒤집어진다든지 여드름이 난다든지 이런 피부 장벽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할 때 무조건 약산성으로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저녁에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보통 피부들은 대부분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은데 비누는 약산성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누로 세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에는 계면활성제와 그다음에 인공색소, 향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많이 예민한 상태에서 비누에 노출되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손이나 발바닥 이런 부분을 좀 씻고 그다음에 얼굴은 얼굴 전용 세안제를 선택을 하셔서 씻는 게 피부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안을 할 때 정말 TMI라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 이중 세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중 세안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폼 클렌징 세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3중 세안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손과 얼굴이 마른 상태에서 시작하는 클렌징 오일을 쓰는 거거든요. 적신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쓰면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손이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른 손에 클렌징 오일을 한 펌프나 두 펌프 정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원장님 클렌징 오일은 메이크업 지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클렌징 오일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도도 있지만 그날그날의 피부 노폐물이라든지 피지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세정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이제 마른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클렌징 오일은 이런 나비존이라든지 여기 T존이라든지 이 입 주변에 블랙헤드나 염증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피지샘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미지근한 온도죠, 손이. 그 손으로 살살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유화 과정이에요. 유화 과정은 잘못 아시는 분들은 물을 성급하게 이제 수돗물에서 딱 해서 얼굴에 딱 덮으면서 씻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 씻으시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지샘에 클렌징 오일이 침투가 되면 좀 더 그 부분에서 내 오일과 클렌징 오일이 만나서 같이 섞여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적절한 물의 농도는 손가락이 물에 적셔질 정도의 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물 한 번 더 적셔서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쪽 부분으로 다시 1분 정도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우유처럼 농도가 조금 이렇게 밀키해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피지샘이 좀 청소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오일을 씻어줍니다. 여기에서 물로 대충 씻게 되면 모공에 오일이 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원장님 클렌징 오일 쓰고 다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폼 클렌징으로 다시 한 번 더 1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은
클렌징은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길게 씻으면 정상각질층이 탈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 정도 잡고 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클렌징에서 정말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꼼꼼하게 좀 숙지를 하시고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셔야지 트러블도 예방하고 제대로 클렌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폼 클렌징을 사용할 때 제가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짜서 거품을 내서 얼굴에 바를 경우에 거품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잘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얼굴에 미끄덩미끄덩하게 발리면서 거기서 거품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만들어진 버블폼 클렌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브로드 스펙트럼 버블폼 클렌저를 제가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 클렌저 자체의 버블이 정말 풍성하고 되게 거품도 퀄리티가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약간 생크림을 얼굴에 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미세 거품이 많을수록 꼼꼼하게 잘 닦인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폼 클렌징을 선택을 할 때도 거품이 정말 잘 내가 만들던지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잘 만들어진 버블 폼 클렌저를 선택을 하던지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은 약산성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선호하는 거는 유성 세안이랑 폼 클렌징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메이크업을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분들 또 피부가 많이 민감하거나 자극이 많거나 건조하거나 그래서 좀 순한 클렌징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저와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품 사용하는 방법은 펌핑 2번이나 3번 정도 해서 이렇게 풍성한 거품으로 얼굴에다가 부드럽게 올린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젠틀하게 마사지하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충분히 헹궈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안하고 나서 바로 보습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안하고 나서 얼마 만에 바로 보습을 해줘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세안하자마자 바로 타월로 얼굴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부드럽게 찍어내듯이 정리를 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1초 이내에 제품을 바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제품 바르는 시간은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수용성 성분 침투가 상당히 피부가 더디기 때문에 세안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조금 더 공기 중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제품 침투력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타민 C 세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든지 판테놀이라든지 이런 유효 성분들을 그때 좀 침투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곡차곡 이런 수분막을 좀 쌓아주고 나서 마지막에 걔네들을 잘 침투를 한 것들을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게 재생크림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환절기에 많이 좀 건조하다 이럴 경우에는 재생크림을 평소에 한 2배 정도 많이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좀 더 오랫동안 침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스크팩을 덮어주세요. 마스크팩을 덮어주면 또 한 번 더 막이 씌워지면서 유효 성분들이 충분하게 좀 침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되면 떼어내시고 다시 한 번 더 재생크림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건조하신 분들은 환절기에 정말로 좀 더 수분감을 높일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이제 피부 노화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수분 소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습이 정말 가장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습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좀 더 피부과에 덜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